합니다. 예. 오늘 같은 강의가 아니라 이런 자리는 너무 불편해요. 시간은 짧고 대중이 특정이 되지 않아서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어.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한 10개 정도 추렸어요. 예, 개정세법만 한 260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 다 줄일 수가 없어서 한 10개 정도 갖고 왔으니까 간단하게 제목만 보시고, 보시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십시오.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먼저 이거는 전년도에 개정이 된 건데요. 우리 종합소득세, 과거에는 1200만 원부터 이제 6%, 15% 이렇게 올라갔는데 200만 원 올랐습니다. 1400까지 6%, 5000까지 15%. 여기 소득이 좀 낮은 분들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1400이면 6%인데 난 5천만 원 됐으면 5천만 원 전체에 15% 세율을 적용받느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400까지는 6%, 1400을 초과하는 5000까지는 15%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법인세인데요. 법인세도 1%씩 세율 구간이 내려갔습니다. 예. 순이익 2억까지는 9%, 200억까지는 19%, 예. 3000억까지는 21% 이렇게 변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요건 개인 사업자만 해당되는데요. 22년도 기속 매출액이 1억 원만 넘었으면 23년 7월부터는 전자계산서 발행하셔야 됩니다. 요거 모르시고 종이 발행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러면 발행하시는 자 1%, 받는 자도 0.5% 가산세가 있어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 확대, 이거는 매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해서 요거는 꼭 저기 법령을 찾아보셔야 돼요. 흔하게 하시는 전자상거래 업종도 요 위에 1, 2, 3, 4, 5번에 해당하는 업종을 소매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내 업종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요거는 우리 한 대표님 때문에 제가 뽑아왔는데요. 자, 결혼을 예정하시는 대표님, 결혼 전 2년, 결혼 이후 2년, 앞뒤로 2년까지 원래 직계 존속에게 받는 거는 증여세 공제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자, 1억으로 공제가 올라갔습니다. 저 1억, 와이프 1억이면 한 가족이면 2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돈 받고 2년 내에도 결혼을 못했어. 그러면 그때 다시 취소하고 1억 반환하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근로소득자들, 법인의 대표님도 근로소득자이시니까 우리가 아기를 출산했다. 또 우리가 식사를 한다. 회사에서 식비를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10만 원이었는데 다 20만 원 비과세 급여로 상향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비과세 급여예요. 급여를 받는데 20만 원까지는 저렇게 6세 이하 자녀 출산했을 때 20만 원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얘기고, 나중에 저기 세액공제 파트 가서 우리 연말정산 하실 때 근로자들 8세 이하 자녀 있으면 한 명당 15, 그 다음에 30, 그 다음 3명부터는 또 30씩 추가돼요. 그런 것도 있고, 딱 우리가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과세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대비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개정이 변경이 됐어요. 기본 한도가 1200일, 중소기업은 2400이었는데 전년도부터 3600으로 늘려줬습니다. 소비를 많이 하라고. 거기다가 우리가 저 기본 한도의 매출액 일정 비율에 따라서 추가로 한도를 주는데, 문화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도서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문화 활동을 하면 매출액의 30%까지 접대비 한도를 더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다 아시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우리가 B2B 하시는 업종들, 청담 UI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을 발행하면 1.3% 연간 10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해주는 게 있어요. 저게 원래 일몰 예정이었는데 1년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고액 연봉자들이나 병위원장님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소득 공제 방법인데요. 엔젤 투자 같은 거라고도 하죠. 벤처기업 같은 데 투자를 하면 저희가 투자 금액에 따라서 투자한 금액의 100%, 70%, 30%, 또 어떤 건 10% 이렇게 소득 공제 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파워풀한데, 예를 들어서 엔젤 투자를 하면 그 돈이, 그 주식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다 0원이 될 수도 있는데, 자, 1000만 원 투자했어? 내가 그거 비용 처리해줄게. 너희들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우리 이곳에도 임대인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기존에 1,000만 원 받다가 올해는 900으로 줄였던가 어쨌든 기존보다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인하한 금액의 7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라는 거는 1,000만 원을 비용 매출을 못 받는 것보다 1,000만 원의 나의 그 종합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을 곱한 만큼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엄청 파워풀한 제도고 이것도 1년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전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경정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이쪽에 보시면 1인당 공제액도 올라갔고요. 추가로 정규직 전환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경력 단절 여성 세액공제가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할 게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한테는 더 좋을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까지는 성실사업자, 또 전문직 사업자는 한 대까지는 다 100% 인정해주고 추가되는 두 대째부터는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해라. 안 하면 50%만 비용 처리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무조건 한 대 빼고 한 대는 100% 다 인정해줍니다. 두 대째부터는 특별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안 하면 필요경비 불산입하겠다라는 겁니다. 법인은 당연히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하셔야 되고요. 이건 개인 사업자 얘기입니다. 한 대는 다 되고 두 대째부터. 우리가 복식부기라는 거는 업종별로 이렇게 매출 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입니다. 연금계좌. 여기 하나은행 김소희 대표님, 황소희 대표님 항상 말씀하시는 IRP. 기존에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 합쳐서 700만 원 한도였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소득금액의 한도가 소득금액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소득금액 차이는 없고요. 총 한도가 900만 원, 연금저축은 600만 원 한도 더하기 IRP가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난 너무 돈이 많아서 5년 동안 묵혀두고 안 쓸 거야 라고 하시면 퇴직연금에 올인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연금저축 한도부터 채우고 IRP 가입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소득공제율도 조금 변경이 됐는데 이건 패스. 이것도 패스. 그리고 이거는 반려동물 우리 슬개골 탈구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면세 업종으로 추가돼서 면세 영역으로 동물들 비용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 근로소득자 말고 사업자도 받을 수 있어요. 요거는 개인들이 요건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야지만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거 소득 25년부터 과세하는 걸로 바뀌었고 우리가 이런 걸로 편법 상속, 편법 증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하도 그런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거 유예기간 없이 걸리면 1년 안에 다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빠르게 마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